하고 했을 때 양에 해당되는 부분이 너무 비대해진 거죠. 간만 비대해지는 게 아니라 심장도 비대해져요. 그러면은 심장이 그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균형을 맞출 수가 없다 보니까 심신의 밸런스가 깨져버려서 나타나는 게 이제 심장 비대죠. 심장 비대가 나타난 결과 한번 읽어볼게요. 심장 비대는 기본적으로 심장에 관련되니까 혈액을 개선해줘야 됩니다. 세포 개체 수의 변화 없이 개개의 세포 용적 증가로 인해 심실벽이 두꺼워짐으로써 심근의 무게가 증가한 상태를 말한다. 심장이 계속적으로 무리한 일을 하였을 경우 고혈압, 폐동맥 협착증, 대동맥 협착증 등 심장 판막 질환이 있을 때 심장 비대가 일어난다. 고혈압 환자는 2배에서 3배까지 무거워질 수 있다. 이침 적용 시 일반 심장 질환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무서운 심장 비대라는 게 이제 무서운 질환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무서운 질환일 수가 있잖아요. 심장에 관련 질환은 사실 다 무섭거든요. 심장이 멈추면 끝이잖아요. 머리가 조금 안 돌면 뇌사가 되지만 심장이 멈추면 이제 끝이다 보니까 어쩌면 가장 무서운 질환들이 똘똘똘 뭉쳐있는 게 심장 관련 질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침을 배움으로써 너무나 많은 이런 질병들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침만으로는 해결이 좀 더딜 수가 있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우리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뉴트리라이트를 알고 있잖아요. 그 뉴트리라이트의 도움을 받아서 또한 영양으로 해결돼야 되는 부분을 이렇게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심장 비대 쪽으로 볼게요. 심장 비대 역시 가장 큰 문제는 누구다? 심장이다. 그러니까 심장점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잘 놓으시면 됩니다. 나 침 맞는 거 너무 싫어. 그러면 심장점 하나만 정확히 놓으셔도 효과를 보시는 케이스로 꽤 있으세요. 침을 도저히 못 맞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기본방 제가 중요하다 계속 얘기를 하지만 기본방 다 안 놓으셔도 돼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심만 제대로 놓으셔도 되고 심장 질환이라면 심장에 관한 것만 제대로 놓으셔도 이제 다 놓으셨을 때만큼은 효과는 아니지만 꽤 많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심장 비대, 심장 가장 중요, 그 다음에 신장, 비장, 교감, 침, 신문, 피지랑. 심장이니까 어느 점을 놓는다? 정점.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심장 비대도 결국은 영양이 많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혈액계 질환이네요. 혈액계 질환. 혈액은 혈액은 우리의 몸이 필요로 하는 모든 자원의 공급원이다. 곧 생명의 근원이라 할 수 있다. 혈액을 구성하는 물질 공급원은 음식물과 공기이다. 좋은 음식과 맑은 공기를 재료로 해서 우리의 몸이 좋은 혈액을 만들어내고 그 혈액으로 신체적 밸런스를 유지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체적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이침은 이 밸런스 회복에 큰 도움을 준다. 또한 혈액은 혈관 속에 존재하는 액상의 조직으로 폐에서 섭취한 산소와 소화관에서 흡수한 영양소를 전신 세포에 공급하고 세포에서 만들어진 탄산가스나 노폐물을 폐나 신장을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며 간이나 골격근에서 생성한 열을 옮겨서 체열 분포를 균등하게 하고 피부에서 방열하여 체열을 일정하게 유지하게 한다. 혈액의 점도는 혈압을 유지하게 하고 수소 이온 농도는 약 7.4 약알칼리성으로 유지하게 하며 만약 한성으로 가면 뇌세포에 장애가 온다. 산을 중화시키는 데는 알칼리가 있다. 혈액 속에서 당이 포도당으로 존재하며 적혈구는 산소량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골수에서 생성하고 간과 비장에서 파괴시킨다. 1초에 이렇게
백혈구는 세균이나 미생물을 세포 내로 끌어들여 소화시키며 항체를 가지고 있고 골수에서 만들어지며 생존 기간이 10일 정도다. 혈소파는 세포질의 작은 조각으로 혈액 응고 작용을 해서 출혈을 막는데 골수에서 만들어진다. 네, 감사합니다. 혈액계 질환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혈액이죠. 혈액의 이제 삼총사, 백혈구, 적혈구, 혈소파. 얘네들을 구성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단백질이죠. 그러니까 혈액계 질환에서 이제 중요하시 생각하는 게 이제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되고, 왜냐하면 혈액의 구성 성분이기, 주 구성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로 나오고 있는 게 이제 빈혈이에요. 빈혈. 빈혈의 원인은 참 많습니다. 피가 부족해서, 철분이 부족해서만 빈혈이 생기는 건 아니고, 피를 저장하는 간의 기능이 떨어져도 빈혈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비타민 B군이 부족해서 빈혈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빈혈 한번 읽어볼게요. 혈액의 적혈구의 수 또는 혈색소 양이 감소되어 있는 상태를 빈혈이라고 한다. 적혈구 수가 감소되면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안색이 창백해지거나 약한 운동에도 숨이 차거나 현기증 또는 이명, 두통이 올 수도 있다. 빈혈이 생기면 피부나 손발톱, 머리카락까지 거칠어지거나 광택 또는 윤기가 없다. 혈액이 건강하려면 각종 영양 균형이 잘 맞아야 한다. 곧 B컴플렉스, B12, 비타민 E, 철분 제제, 염산 파라독신 등을 필요로 한다. 빈혈 비슷한 증세가 나타날 경우에는 빈혈의 유무와 종류 그리고 적절한 치료법의 선택 및 전문의의 진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확한 진단이 나왔을 때 원인에 따라 이 치료법을 활용해야 한다. 이제 빈혈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빈혈의 원인은 단백질이 부족해서 빈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혈액의 주 구성 성분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두 번째, 철분이 부족해서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미네랄이 부족해도 그 빈혈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네 번째, 소화 기능이 떨어져도 위, 소, 대장, 이 소화 기능이 떨어져도 빈혈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빈혈에 놓는 침을 한번 볼게요. 빈혈 같은 경우도 이제 혈액과 관련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침점이 이제 올려놓으셨죠? 빈혈 올려놓으셨나요? 빈혈이 없어서 이렇게 빈혈 같은 경우는 심신이 이것 또한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가장 중요한 침점 중에 하나가 간점이에요. 간점.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혈액을 저장해 주는 것이죠. 만들고 저장해 주는 것이 간입니다. 그래서 심장, 신장, 간. 그리고 오장육부니까 비, 교감, 침, 신문, 피지라를 놓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게 간 하면 태양, 심장 하니까 정, 태양 정점이 같이 침을 놓는 게 이제 빈혈에 관한 침점입니다. 그럼 두 번째, 철결핍성 빈혈이 있습니다. 실제로 철이 결핍돼서 생기는 빈혈이죠. 그 같은 경우도 심신, 그 다음에 간, 비교감, 침심은 피지라, 태양정 똑같습니다. 결국은 이 침은 자동보사법이라고 해서 그런 원리가 사용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침점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피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 피가 제대로 흘러가지 않아, 피가 내 몸에 제대로 저장되지 않아. 그럴 때는 원인은 같은 거죠. 그런 부분. 그런데 내 몸에 간 기능이 좀 떨어져서 그래. 그러면 그 점을 좀 더 신경 써서 놓으시면 되고, 그다음 심장 기능이 떨어져서 그러면 심장정을 진짜 제대로 잘 놓으셔야 되겠죠. 그럴 경우 뭘 한다? 내가 혼자 알아서 판단할 수는 없다. 어떻게? 문진을 해야죠. 그분과 같이 문진을 하고 또 문진을 하면서 원인을 찾아내서 저희가 침을 놓거나 침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뉴트리에이트를 알려드리더라도 이제 문진을 통해서 제대로 된 뉴트리에이트를 알려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심장이 안 좋으면 심장에 관한 게 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철 결핍이 되어 있으면 철분을 더 넣어야 되겠죠. 간의 기능이 안 좋으면 철분만 계속 넣는다고 해서 빈혈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간의 기능을 좋게 해야만이 빈혈이 없어지는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악성 빈혈이 나오네요. 악성 빈혈 같은 경우는 뭐예요? 대부분 비타민 B12가 결핍돼요. 비타민 B12가 결핍되고 뭐가 문제야? 간의 기능이 문제인 거죠. 그런 분한테 계속 철분제를 준다고 해서 빈혈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간이 좋아지게 만들고 비타민 B12를 계속 넣을 수 있게끔, 섭취될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거기에 그 물건의 그 제품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침을 놓는 게 가장 더 도움이 됩니다. 침은 빈혈이니까 심심간,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비교감 침심은 피지라. 악성 빈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간과 심장의 문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비타민 B12의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여기는 태양이나 정점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침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내 몸에 혈액이 심장에서 돌죠. 이 혈액을 심장으로 돌리는데 수레예요. 수레를 잘 돌게끔 해주는 게 침입니다. 근데 우리 이 수레가 도는데 심장에서 손으로도 다 가고 발으로도 가고 간으로도 가고 위로도 가고 가는데 침을 넣음으로써 이 수레를 잘 돌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뉴트리라이트, 미네랄, 비타민, 뭐 오메가, 얘네 제품들은 뉴트리라이트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 수레에 뭘 싣고 가느냐? 수레에 실린 게 바로 그 영양 성분이에요. 근데 영양은 없고 그냥 빈 수레만 침만 계속 놓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일시적으로는 해결되죠. 일시적으로 이제 수레에 담겨져 있던 거, 이제 각 기관들이 갖고 있는 영양들이 피를 돌림으로써 일시적으로는 해결이 되지만 빈 수레만 계속 돌리고 있으며 간에서 나 비타민 B12 줘, 나 비타민 B1 줘 계속 소리 지르고 있는데 나 왔어 하면서 이제 수레는 돌아. 나 왔어 간 안녕 하는데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지나가기만 하는 거야. 그러면 간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나 B1 달려고 그렇게 애원을 했는데 너는 왜 그냥 가니? 그렇기 때문에 영양이 꼭 필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양이 혼자 가고 싶은데 잘 안 가기 때문에 이 침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잘 돌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게 이제 침이에요. 그래서 침도 도움을 많이 받게 되고요. 이 영양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럼 침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뭘까요? 몸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거죠. 그래서 온열요법을 같이 병행을 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뉴트리라이트를 놓고요, 이 침을 놓고요, 몸을 따뜻하게 해줬을 때 가장 많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출혈성 빈혈이네요. 같은 빈혈류예요. 출혈성 빈혈. 이것도 같습니다. 그러면 출혈성 빈혈이 왜 생기는지 뭘로 통한다? 문진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이제 보충을 한다. 출혈 직후에 혈액이 부족한 상태에서 생길 수 있는 빈혈을 출혈성 빈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재생불량성 빈혈이야. 재생불량성 빈혈. 이것도 침 놓는 건 같습니다. 심심, 비교감, 침심은 피지라 놓고 재생불량성이니까 간점을 꼭 놔주시는 거죠. 재생불량성 빈혈은 골수에서 혈구 생성이 저하되고 백혈구가 감소되어 감염된대. 몸의 저항력이 약해져 혈소판이 감소되는 것이 원인입니다. 골수의 혈액 재생 능력을 향상시키고 간에서의 혈액 공급을 도와야 하기에 이 침에서 간점을 붙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혈액의 재료가 되는 영양소를 원활하게 공급해 주어야 하는 게 재생불량성 빈혈입니다. 이쯤 되면은 다 눈치챘을 거예요. 강의는 하는데 다 찜찜이 똑같아. 그죠? 맞습니다. 이 침은 그래서 쉬워요. 그래서 초등학교 이상이면 다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기본방이고 여기에
약간의 응용만 필요하면 돼요. 그리고 건강교육을 많이 받으신 분이시라면 여기에 한두 번만 들어보면 바로바로 그 응용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질병에 이게 무슨 질병이지? 그거의 정도 이해는 당연히 필요하겠죠. 이제 그 정도 플러스 이제 기본적인 건강 상식 이렇게 하면은 이제 누구나 쉽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언제 나냐? 누가 많이 나봤느냐에 따라서 이 차이는 있어요. 3번 나본 사람이 300번 나본 사람을 절대 쫓아갈 수 없어요. 나는 일주일 동안 1명 났어. 나는 일주일 동안 사람을 만날 수 없었지만 내 와이프한테, 내 남편한테 계속 났어. 하루에 3번씩. 20번을 놓은 사람을 도저히 쫓아갈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침은 기능이에요. 얼마나 많이 놓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이 귀를 보느냐. 그거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 다음에 용혈성 빈혈이에요. 용혈성 빈혈은 이게 이제 체내에서 적혈구는 헤모글로빈의 도움으로 산소를 온몸에 조직세포에 운반해주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제 이 부분, 그 다음에 많이 몸 안에 적혈구가 부족하거나 헤모글로빈의 양이 적다면 세포에 충분한 산소 공급이 잘 안 되어서 육체는 쉽게 피로를 느낀다. 용혈성 빈혈은 적혈구가 파괴되어 헤모글로빈이 적혈구로부터 유리되는 상태를 말을 합니다. 주요 증상은 다른 빈혈들과 비슷한 몇 가지 특징은 피부와 눈의 흰자의 색이 노랗게 되는데 이는 혈액으로 증가된 헤모글로빈 때문이다. 용혈성 빈혈은 크게 적혈구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지 아니면 후천성인지에 따라 분류된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빈혈에 관련된 건 간점이 좀 중요해요.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심신, 간, 비교감, 침심은 피지다, 정태양 이렇게 붙이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이제 백혈구, 감소, 백혈구. 백혈구가 비이상적으로 너무 감소했거나 너무 증가해. 너무 감소한 걸 뭐라고 그러죠? 질병, 백혈구가 없으니까 질병 상태가 되는 거고, 백혈구가 너무 많아. 그래서 내 몸이 나를 공격까지 해. 그걸 뭐라고 그래요? 백혈구가 너무 없으면 외부에 적이 들어와도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질병이 걸릴 테고, 백혈구가 너무 많아서 이게 어디가 내 편인지 몰라. 그래서 아군도 막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걸 무슨 병이라고 그러죠?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그러죠. 혈액 압류, 뭐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냐. 피에 관한 건 간하고 많이 관련돼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심신, 간, 비교감, 침심은 피지다. 그리고 심장과 이제 가니까 정태양. 그리고 백혈구가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자기 몸이 자기를 공격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를 하자면 뇌간과 간양점을 같이 놓는 게 뇌간과 뇌점. 그리고 간의 기운을 올려주기 위해서 간양점이 어딘지 알죠? 귓바퀴 이쪽 보면은 위에 쪽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 2개 놓는 거, 안쪽에서 놓는 겁니다. 간의 기운을 나타내는 간양점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게 이제, 빨리 해야 되겠네요. 신경정신계 질환. 여기 정신신경계 질환이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게 이제 알츠하이머병. 이것도 똑같습니다. 알츠하이머는 뇌에 관한 질환이다 보니까 심신, 비교감, 침심은 피지라를 놓고 뇌간, 뇌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3차 신경통이죠. 3차 신경통 같은 경우는 이제 안면에 이제 통증이 많이 나오는 게 이제 3차 신경통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특별하게 넣는 이제 침점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안면 면역점이 이제 넓게 이렇게 안면 면역을 한두 개만 넣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해당되는 만져보고 많이 아픈 것 같다 그러면은 이쪽에 몇 개 더 넣는 게 안면 면역점이고요. 그 다음에 혀에 관한 침점을 넣습니다. 요즘에 3차 신경통 많으니까 이쪽을 한번 읽어볼게요. 얼굴 부위의 감각을 담당하는 뇌신경인 3차 신경의 분지를 따라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질환을 3차 신경통이라 하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노화에 의해 일어난다는 설이 가장 유력한데 50세 이후에 잘 나타나며 남성보다는 여성에 더 많이 나타난다. 증상은 종기가 흐르는 느낌, 바늘로 찌른 듯한 느낌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한쪽 얼굴에 나타나고 통증은 짧게 끝나기도 하지만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난다. 젊은 나이에 3차 신경통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다발성 경화증, 뇌저부 동맥류, 후두개와 종양 등이 원인이 되어 나타난다고 한다. 발작적인 증상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기도 하는데 통증의 부위와 증상에 따라 최대한 원인을 찾아 치료해야 된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생리가 빠지는 경우도 생리가 너무 아픈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제 상하하악도 같이 놓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안면 신경마비, 구안아사라고 부르죠. 이 부분도 안면 면역에 관한 침점을 같이 놓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나중에 이제 오프라인, 이제 실제로 만나면 얼굴에도 직접 침을 놓기도 합니다. 얼굴에 안면이 이렇게 돌아갔기 때문에 입과 귓꼬리를 이제 선을 하나 그어서 이쪽으로 다이아몬드 형식으로 놓는 침이 있어요. 그 부분은 나중에 그려서 직접 놓는 걸 내일쯤 제가 이걸 그려서 그렇지 않으면 오늘 중에 이쪽 부분에 안면 면역 쪽으로 잘 놓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림을 좀 그려서 올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귀 끝과 입꼬리 끝 그리고 눈꼬리 끝과 귀 여기 사이에 다이아몬드 형식으로 침을 놓음으로써 이제 그 구안아사가 바로 왔을 때는 이 침으로 바로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뇌경색 뇌출혈이죠. 이에 대한 것도 뇌경색 뇌출혈 가장 중요한 침점이 어디다? 이체면입니다. 이체면 사혈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심신, 교감, 침심은 피지라, 뇌가 뇌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뇌중풍, 뇌경색, 뇌출혈 같은 경우는 한 번 오면 이체면만 하루에 매일 이렇게 사혈을 해줘도 정말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사혈을 못 해주더라도 계속 그쪽만 침만 계속 나도 이제 많은 부분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